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옥입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헤어질 때, 재산이 있으면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 분쟁이죠. 오늘은 그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는 팁 5가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못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먼저요, 우선 그 아이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항상 아이의 이익이다. 그래서 양육권을 이기려고 하면은 아이의 건강, 안전,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거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민법 837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사자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협의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첫째,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 양육비의 부담. 세 번째,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그 복리, 이렇게 돼 있고요. 당사자가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협의를 당사자가 하긴 했는데 자의 복리에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그리고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판사가 정할 수 있어요. 양육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할 수 없을 때는요, 아예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에 관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법원에서 결정할 때는 위에서 말씀한 양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게 되죠. 또 가정법원에서는 자해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요, 이미 정해놓은 것도 다시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관한 것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설사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양육권 주장을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우선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육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이의 문제 해결 등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양육권 분쟁에 관한 해결을 하려면 법원에서는 이 가사조사의 일환으로 양육환경 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양육환경을 봐야 되니까요. 어떤 분들이 양육환경 조사를 나온다니까 겁이 나갖고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집을 새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양육환경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녀의 어떤 객관적인 양육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양육환경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가 생활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환경은 아닌지, 또 아이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지, 이런 것만 잘 실제로 그거는 잘 해야 되고요. 그때 보여주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고급 인테리어를 해놓은 이런 환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육권 소송에 이기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유익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유익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돌봐온 어떤 경험이라든가 아이와의 관계, 애착관계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육아 능력,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자분들은 그러죠. 저는 주로 나가서 일을 하고요, 아내가 애를 봤는데 돌봐본 경험은 당연히 아내 쪽에 더 많은데 그럼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때의 그 양육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 양육자에 관한 것 이외에 보조 양육자,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아내와는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주 양육자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우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조 양육자에 관한 것까지 다 챙겨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또 변호사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양육권에서도 타협과 협상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상대방과 함께 아이의 이익을 고려해서 양육 계획을 작성하고 문제 해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면접도 방해를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막 판사님이 경고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면접을 방해하고 비양육자에게 아이의 접근을 방해하고 그러면 양육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와 서로 잘 협상하고 아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상대방이 성질이 못됐다, 애한테 제대로 못한다, 막 이렇게 불리한 내용 주장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와이프한테 남편이 그럽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요. 아기가 엄마를 찾고 있으니까 얼른 너 들어와라. 넌 애를 버리고 가 나쁜 여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내 쪽에서는 뭐라고 공격을 하겠어요? 팔아. 너 혼자 애도 못 보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 찾고 맨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자료를 그거를 쓰는 게 되거든요.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성에 호소하면서 너 나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양육권 주장하는 데는 그렇게 썩 좋은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양육권 분쟁에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법적인 절차,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뿐만 아니고 이런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녀 양육에 관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에 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고요. 상대방도 더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서 만드는 전략적인 이런 서면이 양육권에 승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